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남이지. 친척들 앞에서 터져나온 그 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식당, 법적으로 제 지분 51%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된 시댁 식당. 새벽 5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홀을 닦고 카드 정산까지 도맡았던 며느리. 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참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판을 뒤집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찍은 도장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쓸모없다고 했던 며느리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되기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댁 식당은 40년을 버텨온 곳이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철문은 녹이 슬었지만 점심시간이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비찜집. 그 한마디가 40년 세월을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역사를 자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가게를 지켜온 이야기. 손톱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불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서사는 언제나 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이 집은 대를 이어야 한다. 며느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은 손맛을 물려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낳은 손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핏줄이 이어져야만 대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3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거리에 인기척 하나 없는 시간, 그녀는 이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육수 냄비에 불을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장을 졸였습니다. 손끝은 늘 짓무르고 앞치마에는 기름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홀을 닦았습니다. 저녁 손님이 빠지면 카드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 정리, 재료 발주, 거래처 연락. 식당이 돌아가는 모든 일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야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라고 했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소유의 언어였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박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경계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친척들이 식당에 모인 그날. 그녀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말들을.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부터 말했습니다. 내일 친척들이 온다고. 매출이 많이 올랐으니 자리를 만들겠다고.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육수는 2솥을 끓였습니다. 갈비는 전날부터 핏물을 빼두었고 양념장은 새로 졸였습니다. 밑반찬도 하나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것처럼 보이도록 그릇까지 바꿔 담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오랜만이다. 목소리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정리하고 상을 내갈 준비를 했습니다. 홀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곧 불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도 결국 자신이 차린 것이니까. 인사라도 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이 나가고 술잔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채우기 위해 홀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죠? 엄마 솜씨가 알려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겠니?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지.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엄마는 대단해. 그 말이 오가는 동안 며느리는 빈 접시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자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애 소식 없어?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더니 애도 없으니 쓸모없다며 밀어내도 되겠네. 순간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킥킥대는 소리, 픽픽 터지는 소리.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라도 있어야 집안 기둥이지. 덧붙이는 말이었습니다. 말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조하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농담에 무게를 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들린 그릇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쓸모없다. 남이다. 기둥이 아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리 일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애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그녀의 심장은 식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이 문제로 병원을 다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한숨이 늘었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애도 안 낳으려 한다는 말이 툭툭 던져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며느리를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쪽 문제 아니야?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시누이가 뭐라고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핏줄의 문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로. 그것이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글씨체를 바꾸고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바꿔서 뭐 하냐는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이름으로 페이지를 열고 음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렸습니다. 한 달, 두 달.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약 전화가 늘었습니다. 배달 계약도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플랫폼 입점 절차, 수수료 협상, 포장 용기 선정.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은 모르겠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기사를 맞이하고 리뷰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단골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재료. 작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어떤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더 길어졌고 예약이 밀렸습니다. 테이블 회전이 빨라졌고 카드 매출 정산 금액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공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감각이 좋아. 시누이가 SNS 좀 도와줬다고 요즘 것들은 역시 다르다고.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밑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무도 모르는 통장. 거기에 조금씩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애없는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주방에 서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시키면 하고 말하면 듣는 사람.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서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숫자가 말을 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손님이 빠진 식당, 불 꺼진 주방. 시어머니가 홀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하나와 빈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홀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나눈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러서 앉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통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라.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말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거다. 내 시아버지 없이 혼자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 앞에 허리 숙이며 살아온 세월. 그 서사는 이 집의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힘들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는 자주 허리를 짚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나쳐 옆에 앉은 시누이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우리 딸에게 물려줄 거다.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 훈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얼굴. 그녀는 그것을 수년간 연습해왔습니다.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목소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을 이제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언니도 이해하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애도 없잖아요. 그 말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위치, 존재의 의미, 앞으로 남은 자리. 그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시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느냐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순간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의 주방. 기름에 튄 손등. 밤 11시까지 정산하던 카운터. SNS에 올린 수백 장의 사진. 배달앱 리뷰의 단 답글들. 손님 이름을 외우고 취향을 기억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초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채워도 여기서 그녀는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녀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폭언보다 조롱보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더 깊이 박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 태도. 며느리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도 이해하시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속 편하게 됐다.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다른 소리들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물소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리모델링 계약 때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종이. 시어머니가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던 서류. 며느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고모와 삼촌, 사촌들까지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다며 음식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준비는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졸였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기름이 튀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얇지만 묵직한 종이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안부를 묻는 목소리들. 시어머니는 입구에서 손님을 맞으며 연신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에 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몇 번이고 홀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받고 빈 그릇이 생기면 건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화제는 이리저리 옮겨다녔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 누구는 승진했다. 누구는 손자를 봤다. 자식 이야기, 손자 이야기. 언제나 그랬듯이 대화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술김에 던진 말 같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며느리는 반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지만 얼굴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킥킥대는 웃음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남이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거실 전체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웃지 않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 그릇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상 위에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진단 내용.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었습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못 갖는 사람 저 아닙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문장이었습니다.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뱉어낼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식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그녀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2년 전 식당 리모델링을 할 때였습니다. 확장 공사를 위해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증인과 공동 명의가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는 복잡한 서류를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라며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식당, 법적으로 제 지분 51%입니다.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51%. 과반이었습니다. 결정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수년간 듣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로, 숫자로, 증거로. 거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2장이 모든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사업자 등록증. 그 종이들이 방금 전까지의 모든 말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웃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장, 2장, 3장.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쌓일 때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히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상승 자료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월별 매출 그래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리모델링 이후 꾸준히 오르는 곡선.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성장률.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두 번째는 카드 매입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가 정산하던 그 기록들. 날짜별로 정리된 매출 내역.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 모든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가게를 관리해 왔는지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자금 투자 내역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당시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넣었습니다. 대출만으로는 부족했던 금액.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넘겼으니까요. 며느리는 묵묵히 자신의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서류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없어서 쓸모없다 하셨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까지 닿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 매출 절반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게. 그 가게가 누구의 손에서 커왔는지 이제야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조작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류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 금액, 도장, 서명.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작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행 기록입니다. 카드사 기록입니다. 원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시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SNS 운영도 배달 계약도 단골 관리도 모두 며느리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한 일은 가끔 사진 몇 장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찍어둔 사진을 공유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딸이 감각이 좋아.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공허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감각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쓸모없다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처음에 꺼냈던 그 종이 다시 한번 모두의 눈앞에 들어올렸습니다. 아이 못 갖는 사람 저 아닙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 체면 지켜주려고 말 안 했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면서 혼자 검사 받으면서 아무 말 않고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쓸모없다고 남이라고 밀어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감싸는 말도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을. 며느리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밀려난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밀어내려 하셨지만 제자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류로 숫자로 제 손으로.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듣기만 했던 사람, 항상 참기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수군거림도 한숨도.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승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가게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른 한쪽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어디쯤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얼마를 내놓으라 할지 그것이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협박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어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안 되시면 집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모욕, 무시, 배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직 기회를 주겠다는 마지막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은 이제 저쪽에 있었습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누이가 짐을 쌌습니다. 식당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당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식당의 절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을 감쌀 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며느리의 손 위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시어머니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신우이의 가게가 열렸습니다. 같은 동네 두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비슷하게 달았습니다. 메뉴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시어머니의 레시피라며 홍보했습니다. SNS에 원조의 맛이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기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레시피를 알았지만 손맛을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는 정성, 간을 보는 감각, 불 조절의 미세한 차이. 그런 것들은 종이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단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맛은 며느리 손맛이었지. 입소문은 정직했습니다. 오래된 손님들은 여전히 원래 식당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후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예약은 여전히 밀렸습니다. 신우이의 가게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간판이 내려가고 창문에 임대 안내가 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며느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을 수도 있고 변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 정산을 마쳤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간판을 바꿨습니다.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올렸습니다.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도 시아버지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글자. 선명하게. 간판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을 거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단골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간판 바꿨네. 이제 사장님 가게구만.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제 가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불을 끄고 홀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간판의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래도록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쓸모로 평가받을 존재도 아닙니다. 그녀는 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준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알았습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며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세상이 당신을 밀어낼 때 당신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되 주저앉지 마십시오. 때가 오면 당신의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때가,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진심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당신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